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허원순의 세상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약간 두려움 내지는 어색함 내지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셔야 제가 계속 또 무료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래서 더욱 걱정되고 조심스럽고 네. 뭐 하여튼 긴장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들려주실 예, 내용은 아니 저 이야기를 함께 한번 해봅시다. 네. 선거는 뭐 요란스러운 선거는 끝났고요. 선거 후 처음으로 진짜 3당 체제가 됐습니다. 참 그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망가지고 찌그러진 새누리, 그리고 약진한 더불어민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약진했다고 이겼다고 주장하는 국민의당. 3당의 그 원내대표, 이제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를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4월 오늘 18일 합의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선거 끝나고 5일 만에 합의했는데 저마다 제가 이렇게 며칠 진행되면서 내는 목소리들을 가만 보니까 다 조금씩 달라요. 저마다 아까 바로 그런 거에서. 네. 근데 본질적으로는 여야가 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번에 임시국회는 선거 결과가 반영되기 전인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가 그렇습니다. 그 얘기 달라고. 공식적인 임기는 뭐 6월까지니까. 예, 공식 임기는 5월 30일까지인 거 네. 그렇죠. 5월 말일까지. 29일, 30일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4월 임시국회를 합의했는데 우선 4월 임시국회에 뭐 하자 안건은 배제한 채 일정만 합의했습니다. 왜 합니까 그러면? 근데 안건은 상임위든지 네. 찾아야 되는데 안건 가지고 대응하면 임시국회를 못할 상황이거든. 네. 그러니까 안건은 상임위나 차차하더라도 우선 여론이 그랬거든. 야 너희들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제대로 할 역할 미니멈은 하고 나가라 하는 여론의 압박이 그동안 워낙 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론의 압박에 수용했달까요? 다른 선에서 그래서 바로 국회를 열지 않을 수가 없고 해야 되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번에는 4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월 21일부터 한 달간 열기로 했는데 지금 5월 30일까지인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국회가 최소한의 책무는 해야 될 것이다. 만들고 가야 될. 이번에 국회 끝나면 다음에 미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 끝나고 20대 국회 개원하면 그 많은 법안들이 다 자동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야 간의 색깔이 뭐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 소위 정치적 쟁점이 안 되는 법안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뭐 노동개혁 같은 거는 그렇게 논해놓고 결론도 없이 이렇게 마무리 낼 수는 그렇습니다. 없는 거니까 네. 뭐 법 4개 다 하든지 그 중에 3개만 하든지 뭐 어쨌든 또 그 안에도 국회에서 해줘야 될 게 지금 뭐 소비 활성화라든가 청년 사상 취약으로 갔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 그 다음에 뭐 구조조정 지원 문제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이고 또 하나 이번에 제가 이렇게 우리 장 박사님하고 이거를 주목해 보는 것은 이번에 4월 13일 4.13 총선 이후에 소위 3당 체제가 갖는 형식에서 각 당이 어떤 아젠다를 우선적으로 내놓고 네. 3당이 어떤 식으로 협의해서 처리할지 국민들이 이렇게 볼 좋은 시범 케이스랄까요? 상황이 보여줄 거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20대 국회 전초전인 전초전 네. 혹은 예선전 뭐 맛보여주기 이런 겁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3당 체제는 네. 당분간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쩌면 내년도 대선 가기 전까지도 이렇게 갈로 찬스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네. 뭐 지금 이런 대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선이 2017년 12월. 예. 네. 그럼 이번 국회는 뭐 열리자마자 완전히 말하자면 대선으로 가는 길목 국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타고 봐야겠죠. 네. 저 정치에 그냥 오래 좁은 의미의 네. 그걸 하는 거니까. 그래 어쨌든 그 3당 체제에 가는데 어느 한 당도 독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손잡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네. 보고 말하자면 국민들이 더구나 아직도 내 한 표로 국회를 심판했다고 믿는 유권자들의 그 네. 정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나가는 사람 국회가 마무리 얼마나 정리하느냐. 네. 한 20대 국회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일정만 합의했다 뿐이지. 그럼 야당은 뭐 서비스법, 보건의료 분야는 빼라 이렇게 예, 압박을 그래서 하고 있고. 예. 안건을 노동법. 네. 우선 안건을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사실 해야 될 게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해야 될 거라고 본다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걸 처진을 해야 되고 그동안 논의가 무지 많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비스 산업 뭐 예를 들어 의료라든가 이런 데도 미니멈으로 거기에도 상업적 혹은 뭐 영리적 그런 요인도 받아들이자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법의 그것만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가 되는 법이지 그게 아닌데 어쨌든 야당은 그렇게 주장해 왔으니까 그거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개혁 마무리를 위한 그것도 하나 저번에 뭡니까 그 하나 빼고 4개 남은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무리해야 된다든가 몇 개 있고 또 이제 뭐 사이버 테러법이라든가 처리할 게 많은데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압축이 되는 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자. 네. 그다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전번에 추진하고 해놨잖아요. 그거를 전환을 완전히 폐지하자 이런 걸 많이 더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특별법 이게 내용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작년 1월 1일부터 1년간 세월호 특별 그 위원회가 특별 뭐 조사위원회가 가동됐고 그게 6개월간 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원래 6월 말까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뭐 구성 때문에 티격태격 하다가 작년 여름에서 그게 가동됐으니 야당 주장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일한 걸 여름이라고 7월부터라고 보고 그걸로 계산해서 1년하고 6개월 연장하는 걸 법으로 바꾸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그걸 연장하자는 걸 내들고 왔고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 하는데 그런 아젠다 정치색이 아주 짙은 아젠다들이 과연 아까 말하면 경제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그거보다 좀 더 시급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예를 들어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 야당 주장대로라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정상화되기 전의 기간 그동안에 그러면 세금에서 나간 급여는 다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거 우리 급여까지 얘기하면 정말 할 얘기 많죠. 정말 할 얘기 많죠. 그러니까 저는 급여 나간 거 기준으로 하자는 거죠. 그렇죠. 거기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뭐 어떤 갑질을 했느니 논란도 많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좋습니다. 급여를 또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당처럼 주장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조사를 어떤 사실관계를 새롭게 아니면 추가로 밝혀서 이렇구나 판단하게 되는데 과연 거기서 저는 어떤 팩트 사실관계를 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게 나왔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냈더라도 미미하고 주장을 하고 있던 상황을 정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더구나 세월호는 정말 안타깝고 그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건 정부가 백서를 내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주요 책임자들은 이미 대부분 확정 판결까지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사를 그때 나중에 그 누굽니까 그 유병언 그 회장을 못 찾았다서 뭐 나중에는 좀 모습이 좀 그런 채 물러났지만 당대 검사 중에 그래도 당대 칼잡이라는 최재경 씨가 인천지검장이 그거 다 해가지고 수사해가 다 엮어서 잡아들이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또 국회 일각에서는 세월호 청문회를 국회에서 하자 뭐 그런 주장도 막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 연장론이나 국회 청문회가 그 소위 말하는 청와대 뭐 7시간 뭐가 청와대 끌어들이기 위한 비판이라 이면에 그런 계산이 있다 하는 비판도 우리가 의식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죠. 정치 공세로 가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라든가 역사교과서 이거 먼저 들고 오면 물론 이번에 선거에서 야당이 뭐 압승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표 자체가 제1당 과반수는 아니지만은 야당이 대단한 승리를 했고 바보 같은 교만해진 새누리는 박살이 났죠. 그러나 이번 이 선거의 메시지는 누구라도 어떤 정당이라도 잘못하면 소위 말 한 방에 훅 간다는 걸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거 결과를 잘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야지 선거 결과에서 야당이 압승했으니까 우리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든지 제 멋대로 하겠다 이러면 대단히 오해가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예를 들어 야당을 찍어준 게 진짜 좋아서 그런 건지 한번 아니면 야당 주도로 국회를 바꾸고 찌질한 정치를 바꾸고 저급한 국회를 앞장서서 바꾸라는 메시지인지 그런 걸 지혜롭게 한번 봐야 된다 이겁니다. 새누리는 어차피 코가 빠지고 뭐 반성한다고 지금 리더십도 없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야당이 막 흔히 하는 말로 기고만장해가지고 마음대로 주도하고 그럴 상황인가?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 그거는 아닐 거다. 그게 잘못 기고만장으로 잘못해가지고 교만해가 해석하면은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우리 민심이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어떻게 보면은 변덕이 좀 심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잘 보여주면 뭐 야당도 한번 뜨는 겁니다. 장기 페이스랑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저기가 정말 국정을 걱정하고 더 많은 유권자들의 속마음을 이해해줬다 가령 뜰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네. 한 방에 갈 수도 있다. 정쟁으로 가느냐 정책 대결로 가느냐. 좋은 말씀이네요. 네. 예, 정책 그러고 이제는 정책도 대결보다 정책 제시, 대안 제시 두고는 그 일당이 되다시피 야당이 정책을 대안을 앞서 만들고 제시를 하고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그 정쟁하고 속 보이는 아주 작은 야당은 숫자 적은 야당은 그런 게 속이 보이는 수가 있어도 이해해주고 봐줘요. 왜냐면 저기 달리 수가 뭐 있겠냐. 저런 가지고 생떼로 쓰고 해서 브레이크 거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래서 20대 국회는 아예 예. 가장 다수당인 더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내고 예. 한번 야당 책임하에 운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에 우리가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거는 어느 당파적 입장을 벗어나면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책임하에 그거에 대한 정책적 결과도 책임지고. 그렇죠. 책임지는 거죠. 그 일당이 네. 그래서 안 되면 권한을 뭐 가지고. 뭐 또 야당끼리 연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책임하에 간다면 그 새누리도 찌질하게 역으로 그동안 뭐 이를테면 국회 선진화법 그렇게 비판하고 고쳐야 된다 하다가 3분의 60 우리가 40% 넘어서 해가 그걸 역으로 붙잡고 있겠다는 비겁하고 찌질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국회 선진화법도 관전 포인트네요. 새누리가 통과시킬 수 있으면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야당도 여태까지는 이 국회 선진화법 발목을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통과시킬 때 뭔가 입장 표명은 좀 한번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국회 선진화법은 뭐 이야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당장 뭐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래도 어떻게 하더라도 그 법을 또 아직은 통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합의되지 않으면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죠. 어느 두 개 당을 합쳐도 3분의 2는 60%는 안 되니까요. 근데 19대 국회에서 그냥 기존 의석수대로 가니까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원하면 통과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군요. 3분의 3분의 2가 안 되니까 안 3분의 되죠. 2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3당이 합의돼야 되는데 네. 다만 그거는 저번에 제가 그때 간담회 때 헌법재판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분 얘기가 어쨌든 19대 국회의 법적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위헌 소송이 들어온 걸 우리 의견을 내겠다 했으니까 그게 하나의 막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끄럽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결정 못하고 헌법재판소 달려가서 헌법재판소 의견을 보고 만든다는 거는 그거 부끄러운 줄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게 해놨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하는 일을. 그래. 이게 그럴 거면 국회 뭐하러 뽑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결국은 국회가 19대나 20대나 어쨌거나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집단 중에 하나인데 20대는 이제 안 그러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19대는 분명히 그 시금석 네. 말하자면 20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이번 저는 바로 그 점에서 임시국회. 임시국회. 그러니까 뭐 우리 독자님들도 시청자님들도 뭐 4월 국회 나가는 사람 쟤들이 뭐 하겠어 이렇게 보시지 말고 저 행태가 앞으로 대선 전까지 그리고 20대 국회까지 계속 이어지는 행태라는 점에서 보면 평가가 달리 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임기 마치기 열흘 전까지 임시국회 열고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책 대결로 갈지 정쟁으로 갈지 만약 정쟁으로 간다면 20대 국회도 그렇게 뭐 희망적이지 않은 거고요. 우아한 말씀이네요. 별 볼 일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임시국회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은 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